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접수입니다. 네, 댓글 답변 드릴게요. ISK님, 오늘 애드센스 가입하고 티스토리 관리자 들어가서 연동까지 다 했습니다. 애드센스 가입했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심사 들어가고 몇 주 뒤에 승인 여부 알려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메시지에는 2주 안에는 연락 준다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2주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2주 넘어갔다고 또 완전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20일이나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안 오면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도 권장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하나 좀 느끼게 된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경험이니까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새로 티스토리를 만들자마자 글을 똑같이 쓰고 애드센스 신청했을 때 승인 나는 기간하고요. 티스토리를 기존에 만들어 놨는데 잘 안 하다가 이제 뭐 제 채널 같은 걸 알게 되셔가지고 글을 쓰고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글은 뭐 몇 개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티스토리 블로그인 경우에 애드센스 승인이 좀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낸 건 아니어서 꼭 무조건 오래된 블로그만 갖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혹시 지금 너무 승인이 안 나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든 지 얼마 안 되신 것일 수 있으니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 마시고 글을 쓰시면서 기다리시면 애드센스 승인은 옵니다. 승인 여부 알려주는 건가요? 말씀하셨는데 네, 거절 메시지가 오고요. 혹은 승인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핀 번호는 승인 이후에 구글이 알아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인데요. 수익이 10달러 이상 넘어가면 애드센스 핀 번호를 보내줍니다. 네, 자동 발급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주소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소 꼭 정확히 써두시고요. 이사 가시게 되면 바로바로 바꿔서 종이로 된 우편을 받을 수 있게 되셔야 되겠습니다. ASMR님, 초상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받았어요. 삭제했는데 네, 티스토리 접으실 필요는 없고요. 삭제 요청 받은 거는 보통 삭제하면 끝납니다. 일반인 초상권인 경우도 가끔 있고요.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 혹은 유명한 기업들의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연락이 자주 옵니다. 자주 받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쓰시지 말고요. 이렇게 삭제 요청만 오셨으면 삭제하면 딱 끝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태형 님이요. 이분은 제가 지금 보니까 쿠팡 파트너스 지급을 잘 받다가 이번에 지급이 되지 않아서 봤더니 정산 보류가 예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쿠팡 파트너스 정산 메뉴에 들어가시면 정산 보류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밑에 보통은 아니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건데 예로 된 거는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지식인 내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URL 추가를 안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추가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 지식인 프로필 URL을 등록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쿠팡 파트너스 측에서 찾아서 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누가 신고한 겁니다. 신고라는 거는 경쟁하시는 분들, 쿠팡 파트너스도 애드센스처럼 물고 무는 그러한 플랫폼이잖아요. 특히 게릴라나 외부 유입 쪽은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신고를 하니까요. 글을 쓰고 외부 유입 게릴라 작업하듯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사용하시는 지식인에는 등록 잘 하시고 혹시 유튜브나 사이트, 블로그에 하시면 꼭 등록 잘 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근데 문의해 보시면 정산 보류가 수정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일주일 전 내용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쿠팡 파트너스 고객센터가 문의하면 답변이 잘 옵니다. 문의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뭐 고의로 한 게 아니니까 꼭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참바루감님, 글을 써도 노출이 안 되네요. 대놓고 티스토리에 가서 내가 적은 제목 그대로 검색해봐도 최신 순으로도 안 나와요. 요거는 대부분 내 거 글을 쓰고 최신 순으로 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가끔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락보다는 블라인드 시킨 거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문제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도 검색 엔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이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예 그냥 없애버립니다. 근데 다른 블로그는 나오는데 한 아이디만 그러신다는 게 혹시 그 아이디로 쓴 글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라면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런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센터는 보통 답변을 뭐 검색 엔진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순위가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한번 다시 확인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 블로그 전체 누락이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최진영님, 조금씩 방문자 수가 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글 수정 시 구글에 노출되고 있는 글인데 순위가 떨어질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수정 자체가 글 순위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그 수정한 안의 내용 때문에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최진영님은 광고 코드를 미리 안 넣어서 광고를 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글을 좀 더 쓰는 경우는 사실 구글에서는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을 넣는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뷰징성 행위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넣는다든지 키워드를 몇 개 넣으면 위에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자주 하지 마시고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서 글을 쓰거나 이러는 거는 좋은 현상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 구글 검색도 그렇고 검색 알고리즘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상은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수정을 더 하기 위해서 글을 넣으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시에라 놀자님, 썸네일의 제목 텍스트 정도는 괜찮으려나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썸네일에 텍스트를 넣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넣으면 무조건 누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또 시대도 계속 변하고 있고. 근데 제가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웹페이지 기본 규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진은 사진의 역할, 텍스트는 텍스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진에서 이런 텍스트의 역할을 하면 비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취지를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글자를 무조건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넣으시면 되고요. 사실 썸네일을 계속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작자 생각보다 썸네일에 있는 글씨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꼭 넣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 걱정 안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멤버십 영상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마크님, 초초보 영상 주행 중인데 티스토리 글 쓰는 것까지 알려주시고 갑자기 구글 애드센스 가입 절차 없이 애드센스 알려주시네요 라고 했어요. 네, 제가 애드센스는 1인 1계정이라 매번 가입하는 거를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애드센스 가입 절차는 특별히 제작은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계정으로 가입은 할 수 있지만 계속 새로 애드센스 계정을 또 하나 만드는 게 사실 100% 안전한 건 아니라서 제가 그 영상은 아직 만들 계획은 없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고 순서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점은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가입은 티스토리 가입할 때 만들었던 지메일로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글 메일로 가입은 하시지만 꼭 티스토리 메일과 같은 메일일 필요는 없고요. 어떤 메일이든 하나 정해서 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그 메일로 애널리틱스, 구글 서치 콘솔 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운용하실 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제목을 그냥 일반적으로 적었는데 네, 이 질문이 한 100번 정도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댓글에 답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마크님이 뭐 잘못하셨다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연속해서 댓글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취지가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게요. 빅 웹마스터가 생각하는 SEO랑 구글이 생각하는 SEO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 SEO 검색이나 애널리틱스 같은 곳에서는 매우 단편적으로 결과값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북클럽 스킨을 쓰시는 경우에는 블로그 명도 H1이고 포스팅 제목도 H1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있다고 그냥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 게시물 페이지당 H1 태그가 몇 개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북클럽 스킨만 쓰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스킨을 쓰던 그 스킨은 게시물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 H1이 꼭 하나만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할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북클럽 스킨은 이상 없습니다. 네, 현규김님, 티스토리 초기 단계인데 처음부터 정성스럽게 글을 쓰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대부분의 글이 사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주제 정하기가 어렵네요. 글 주제가 생각 안 날 때 쉽게 주제 찾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글이 사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요 생각만 없으시면 됩니다. 네, 사진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저도 사진 한 개도 없는 게시글들이 엄청 많으니까 꼭 사진을 넣으면서 글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든 쓰시면 됩니다. 글 주제가 생각 안 날 때 쉽게 주제를 찾는 방법, 요거는 제가 기존 영상에 올려드렸었는데 유튜브 검색창에요. 이사양 잡스 키워드라고 글을 쓰시면 여기 블로그 키워드 찾는 법, 키워드 찾는 법 몰라도 여기 들어가 보시면 글 쓸 게 넘치실 겁니다. 여기도 있죠. 제가 1, 2, 3으로 시리즈로 해놨는데 이사양 잡스를 앞에 넣으시고 뒤에 궁금한 거 키워드나 주제라고 검색을 하시면 키워드 관련된 것들 엄청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 되고요. 정주행 하셔야 돼요. 제 영상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도 훨씬 많아질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주행 안 하시면 나중에 정말 쫓아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공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뒷부분은 더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 실행하기 어려운 이야기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규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서 보시고 꼭 정주행 재생 목록 가셔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주행 재생 목록은 제 채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 있잖아요. 재생 목록 가시면 여기 정주행 전용이 있어요. 여기 제가 순서대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있는 거 쭉 꼭 필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은영님, 이래서 정주행을 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주행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이 많다 보니까 이제 10개, 20개 되면 정주행 하겠는데 100개가 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실 수 있는데 제가 앞으로도 영상 올라갈 꽤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정주행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하는 게 쉬운 겁니다. 네, 돌고래님, 요거 굉장히 좋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 나중에 다들 보십시오. 글도 써야 되지만 기존에 잘 써놓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라고 할까요? 네, 구글 검색 엔진의 뭐 실수, 알고리즘 부족으로 누락된 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서치 콘솔 가셔서 다시 색인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왜 누락됐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여기 밑에 크롤링 오류라고 경고가 떴다고 했는데요. TS토리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검색을 해서 하시죠. 그러다 보면 HTML이나 CSS 등을 손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알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드와 헤드 사이에. 그런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뭔가를 차단했거나 엉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블로거지만 우리가 어떤 기자나 뉴스 매체처럼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와서 글 보고 광고 눌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런 글이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에서 나온 그러한 팁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막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유입이 확 떨어졌거나 평균 유입이 있었는데 다음 말고요. 그런 유입이 확 떨어졌으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스킨을 새로 올리셔야 됩니다.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있는 것 중에 꼭 살려야 되는 메타 태그 빼고 새로 스킨 올리신 다음에 다시 진행하시면 돌아올 거예요. 네, 일반 영상 정주행인데 다 보고 멤버십을 가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감사합니다. 네, 후원 개념이라서 꼭 일반 영상과 멤버십 영상이 순서는 아니에요. 멤버십 영상은 그냥 약간 전자책 느낌, 적용하면 바로 되는 꼼수 같은 느낌의 영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멤버십 영상은 주제가 있고 컨셉이 있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제가 바로 적용해보고 블로그 포기 안 하시게 조금 힘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케TV님인데 요것도 멤버십 영상이라 제가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성 글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아이오닉 5 키워드 예로 들어드렸죠. 지금은 아이오닉 6, 7 막 나오죠. 이런 경우 범주가 넓어서 가격, 주행거리, 외부 디자인, 내부 공간, 소주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 내용이 많아지다 보는데요. 롱테일 키워드를 쓰다 보면 아이오닉 5 가격 이렇게 범주가 좁아집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질문하시는 게 맞아요. 제목에 이걸 다 넣으시면 안 돼요. 가격, 주행거리, 외부 디자인, 내부 공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넣고 싶잖아요. 넣지 마시고 지금 아이오닉 6죠. 6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 궁금해할까요? 가격 궁금해하잖아요. 그리고 출시일 궁금해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것을 제목에 넣으시든가, 제목과 디스크립션에 타겟을 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많이 검색해도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단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 가격, 주행거리, 외부 디자인, 내부 공간 중에서 경쟁도가 중간 정도 돼 보이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제목과 디스크립션의 키워드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글 내용은 사람들이 이거 다 궁금해 하잖아요. 이 내용 가지고 전부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글에서는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글의 모든 내용을 다 보거든요. 안에다가 제가 전에도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 주행거리, 외부 디자인, 내부 공간을 한 번에 다 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따로따로 써서 내부 링크로 돌릴 것인지가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요 네 가지가 아이오닉 5랑 계속 한 맥을 갖고 이어지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면 한 페이지에 다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관련이 있긴 있는데 관련도가 좀 적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따로 페이지를 쓰셔서 내부 링크 거는 게 맞겠죠. 지금 요 소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예를 들면 가격을 쓰시고 그 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 쓰셔도 구글에서 볼 때는 제목으로 낚시를 하고 안에 내용은 관련 없는 내용으로 뭔가 광고비만 벌려는 목적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글자 수가 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해서 했는데 이게 여기서 약간 착각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격만 따로 쓰고 주행거리 따로 쓰고 외부 디자인 따로 쓰면 글자 수가 매우 적게 여러 개의 페이지가 생기겠죠. 상관은 없어요. 글자 수가 상관없는데 이렇게 서로 연관된 내용은 굳이 페이지를 나눠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써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다른 사람이 사실 눌러서 넘어가는 경우보다 한 페이지에 있을 때 보는 경우가 더 높거든요. 그런데 연관이 없는 게 그 안에 있으면 있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히 잡으시고 상식선에서 관련이 있는 소주제들이면 한 페이지에 담으시고 관련이 아주 적게 있지만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내용이다 싶으시면 다른 페이지로 해서 연관을 내부 링크로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글자 수는 안 중요합니다. 반대 의미로도 그래요. 뭐 500자여도 되고 10,000자여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경우에 그 개념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멤버십 내용이라서 제가 멤버십에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킴서님, 예상 수입이 줄어들기도 하나요? 이렇게 했죠. 네,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상 수입인 거예요. 실제로 지급할 때 줄어들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수입이 줄어듭니다. 무료 클릭이니까요. 처음에는 좀 상처 받으시는데 나중에는 당연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많이 들어와도 안 믿습니다. 내가 오늘 원래 $10 들어오다가 갑자기 $100가 들어온 거예요. 안 믿어요. 조금 있다가 $50로 줄어듭니다. 이건 누가 공격한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무효 클릭이라는 개념 때문에 광고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클릭이라고 하면 일반 검색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클릭이 됐거나 광고를 보고 싶은 의도가 없는데 클릭이 됐다고 하면 일단은 잡혔다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 수입은 믿지 마시고 마지막에 그 지급 메일 오잖아요. 그 지급 메일 올 때 들어오는 수익이 진짜 수익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산갈매기님, 이상한 게 2개 블로그에서 쿠파스 글을 적고 발행하고 있는데 2개의 블로그 방문자 수가 0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거겠죠? 네, 처음에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블로그는 경쟁입니다. 같은 키워드로 문서가 1000개, 10,000개, 100,000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적어도 첫 페이지 혹은 3등 안에 들지 않으면 방문자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글 한두 개 쓰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글을 좀 많이 쓰십시오. 그러면 100개 써서 10개 들어온다고 해보죠. 근데 글을 아직 5개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게 없는 게 당연한 거겠죠. 뭐 100개 중 10개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그렇듯이 절대적인 포스팅 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고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 내용은 영상으로 다시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